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라이팅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인테리어의 라이팅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하려면 인테리어 소스들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테리어 씬들은 맥스 파일이기 때문에 맥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맥스 파일을 변환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저 역시 다운받은 파일을 사용할 건데 그냥 제가 올려놓은 몇 가지 씬들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 실내 라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렇게 창문이나 조명 같은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음향톤이 풍부하게 변화돼서 거리감이 잘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음영이 잘 표현되지 않으면 공간감이 약해져서 공간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V-Ray 세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돔라이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V-Ray 돔라이트 만들고요. 생겼죠? 그리고 어트리뷰트 웨이터에서 유즈 돔 텍스처 파일 적용해야죠. 여기는 실내니까 자연광이 들어오는, 여기 또 너무 대자연이죠. 네, 요런 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번을 눌러보면 적용이 잘못됐네요. 다시 적용했고요. 그리고 보면 창문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광원이 이쪽으로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돌려주겠습니다. 그 돌려주는 거는 여기 V-Ray Place Environment Texture라고 있죠. 이 탭으로 이동해서 아래에 보면 Horizontal Rotation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돔 텍스처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빛이 이쪽에서 오도록 이렇게 돌려줬고요. 한 180도 돌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북마크로 아까 뷰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일단 렌더링 한번 걸어볼까요? 네, 이 부분에서 약하지만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루엣이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돔라이트를 쓸 때는 이 파일 탭에 가시면 컬러 밸런스가 있죠. 여기 보면 일반 텍스처들은 그냥 디포트 컬러, 컬러 게인, 컬러 오프셋이 있지만 이 돔라이트 텍스처에는 익스포즈가 있습니다. 이 익스포즈가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올려주면 이 돔라이트의 밝기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좀 더 강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세팅이 되어서 들어왔지만 이 유리창은 당연히 유리 재질로 이 리프렉션 값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리는 그림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글래스 윈도우 쉐입에 가서 렌더 스테이트에서 캐스트 섀도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여기 렌더 세팅에 가면 오버라이드에
아래쪽에 인바이러먼트라고 있죠. 얘를 확장해주면 크리에이 선과 크리에이 스카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Vray 선이라고도 하고 Vray 스카이라고도 하는데, 이 Vray 선과 스카이를 딱딱 눌러서 하나씩 만들어 주겠습니다. 특히 이 Vray 스카이 쓸 때는 광원의 위치가 달라서 빛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돔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 광원의 위치를 이 돔라이트의 광원과 맞춰주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Vray 선은 선택해보면 시작점은 우리 절대값 0점 좌표점에 가 있고요. 이 무브 툴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광원의 위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통이 디렉셔널 라이트처럼 빛의 방향을 나타내요. 살짝 이쪽에서 빛이 오니까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광원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정오의 햇빛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Vray 선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마치 저녁의 해질녘처럼 황혼의 불구스름한 빛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위치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렌더링을 또 걸어보도록 하죠. 처음 렌더링 건 이미지 저장하고 렌더링 다시 걸면 이렇게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콘트라스트가 심하게 차이나고 있죠. 잠깐 꺼주고, 그리고 이제 렌더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켓 써야죠. GI 켜주고, 이라디언트 맵, 이렇게 세팅하고 다시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GI를 켰더니 이제 반사광이 표현되면서 실내가 굉장히 밝아졌죠. 이 렌더링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제가 렌더 타임을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확실히 밝아졌는데, 이번에는 GI 켰더니 빛을 받는 부분이 콘트라스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카메라의 속성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세팅 끄고 셀렉트 카메라 선택하고요. 퍼스펙트 뷰 카메라가 선택되죠. 이렇게 Vray 쏘는 라이팅을 사용할 때는 피지컬 카메라라는 걸 사용하는데, 피지컬 카메라는 카메라에 물리법칙을 적용해서 실제 카메라처럼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어트리뷰트로 가면 Vray의 피지컬 카메라라고 있죠.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에 엑스트라 Vray 어트리뷰트라는 메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주고 보면 트리트 에즈 Vray 피지컬 카메라로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이 타입에는 스틸 카메라, 무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있는데 우린 지금 기본적으로 스틸 카메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줄 때 모션 블러 같은 걸 적용하고 싶다. 그때는 이 무비 카메라를 선택하고요. 이 카메라가 아래로 갈수록 노출이 좀 많아져서 렌더링이 밝게 설정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피지컬 카메라는 실제 카메라의 물리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F넘버라든가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감도 같은 속성을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Enable 비그네팅 이펙트라고 있죠. 이 비그네팅 이펙트는 화면의 바깥 부분을 좀 어둡게 해서 초점을 주로 이 카메라 중심에 맞춰주는 건데 이거 체크 켜주시고요. 또 한번 렌더링 걸어볼까요? 저장되어 있고 걸어보면 네, 실제 물리 카메라를 썼더니 실내가 상당히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옵션을 조절해서 다시 화면을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F넘버, 카메라의 밝기와 셔터 스피드, 셔터의 속도를 줄여주게 되면 네, 아까보다 좀 더 밝아진 게 느껴지죠. 네, 좀 전 이미지를 저장을 안 했더니 비교가 안 되네요. 다시 줄여볼게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ISO 감도까지 한 800 정도 올려주면 이 옵션들을 원래대로 바꿨었죠. 얘네 다시 100으로 반씩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걸면 네, 렌더링 저장을 안 했다가 이게 좀 순서가 꼬였는데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F넘버와 셔터 스피드를 먼저 줄였습니다. ISO를 높이게 되면은 화면이 밝아지긴 하는데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O는 제일 마지막에 좀 더 밝기를 조절할 때 높여주고요. 일단 셔터 스피드나 F넘버를 위주로 밝기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런 벽을 보면 노이즈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렌더 세팅창 다시 열고요. Vray의 여기 DMC 샘플러 어드밴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확장시켜서 일단 아답티드 오마운트는 0.4까지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 렌더 리전 디비전을 16 정도로 좀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이즈는 많이 개선이 되는데 대신에 렌더 타임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네, 이 렌더의 히스토리들을 보면 처음엔 24초 걸렸던 게 40초, 56초 잠깐 낮춰졌다가 다시 1분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 화면이 밝아지면서 점점 계산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렌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보면 확실히 이 얼룩덜룩하던 게 많이 잡힌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렌더 세팅 안에서도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하에 가면 이 프리머리 바운스 있죠? 이 프리머리 바운스를 2까지 올려주면 네, 화면이 좀 더 밝아집니다. 반사도가 높아지면서 실내가 좀 더 밝아지게 되죠. 네, 밝아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옵션을 조절하다 보면은 도저히 난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옵션이 하나 또 있는데 여기 오버라이드 가면 우리 그동안 이것만 체크했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 카메라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토 익스포즈, 이거는 자동으로 이 노출을 설정하겠다 그런 옵션으로 렌더링 걸어보면 네, 다시 좀 어두워졌죠? 이때와 좀 비슷해졌네요. 이렇게 Vray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출을 조절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씬은 좀 낮춰주고요. 또 너무 어두울 때는 Vray에서 밝기를 밝혀서 라이팅의 분위기를 평균적으로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라이팅을 하다 보면은 난반사나 조명의 컬러 때문에 화이트 값이 변하게 되는데 화이트 값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한번 체크 켜고 또 렌더링 걸어보면 네, 벌써 색감이 많이 하얘진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건축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라이팅을 의도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오토 익스포즈와 오토 하이트 밸런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죠? 이건 다시 꺼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 빛이 들어오면서 밝아지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렉트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Vray 렉트라이트 하나 만들고요. 이쪽으로 돌리면 그리고 크기를 이 창문에 잘 맞춰 주셔야 돼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는 바로 창문에서 나오도록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테이터에서 이 아래쪽에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비지블 체크 켜주고, 그 다음에 스칼라이트 포탈, 얘는 조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조명 효과로 쓸 거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트 포탈을 체크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에서 이 서브 디비전 퀄리티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락이 걸려 있죠. 그래서 렌더 세팅에서 Vray 보면은 Use Local Subdivision이라고 있습니다. 얘 체크 켜주시고, 네, 이제 해제가 됐죠. 저는 얘는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128 정도까지 확 올려주면,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서 이렇게 올린 거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수치들을 테스트하면서 조절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렌더링 걸어보면 네,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했더니 렌더 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나 버렸죠. 네, 이거는 지우고, 네, 좀 더 부드러운 그림자와 빛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아까는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2분 20초 이렇게 렌더 타임이 확실히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퀄리티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분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V-Ray Sun의 옵션들을 좀 보도록 하면, 이 터보디티는 빛에 흐린 정도로 수치를 올려주면 마치 햇빛이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흐려진 것처럼 그렇게 라이트가 부드러워지면서 난반사가 많이 일어나 그림자가 흐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5 정도 올려볼까요? 네, 아무래도 실내 조명이라 보니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더 흐려지면서 빛이 약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수치가 높아지면 빛이 밝아져서 명시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그림자에 번지는 효과로 지금은 그림자 라인이 명확하게 생기고 있는데 얘를 한 10 정도 줘볼까요?
네, 그림자가 퍼지면서 소프트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번지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인이 연출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스킵하고요. 그리고 이 필터 칼라, 요거는 지금은 가려 있지만은 스카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위에는 하늘색이고 밑에는 약간 땅색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필터 칼라를 적용하면 레드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빛의 색깔이 들어가면서 붉은색이 들어가고 있죠. 라이트 칼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스킵하고요. 얘도 반 정도까지만 줄여주고 다시 화이트. 그리고 그라운드 알비도는 이 그라운드가 땅이잖아요. 이 바닥에서 들어가는 반사광의 색깔을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같은 거 정해주면 네, 이것도 지금 실내라서 잘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태양광을 눕히게 되면 또 렌더링이 어떻게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벌써 분위기가 황혼 느낌이 나고 있죠. 이런 해질녘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이 누우면서 오히려 이쪽에 빛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V-Ray Geo Sun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이 매뉴얼 포지션이라고 있죠. 이걸 딱 꺼버리면 네, 얘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끄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세팅했던 이런 세팅이 다 무시되면서 이 데이트에서 언제 몇 월 며칠 태양광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타임존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세계 각국의 특정 일조량을 세팅해 놓은 값을 이용해서 라이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리오데자네이루, 웨스트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진 않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라이트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건 켜주고요. 네, 이렇게 V-Ray Sun과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해서 주간에 라이팅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실습해 보도록 하십시오.